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7월 9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적으로 시장 흐름을 볼 때 크게 변동이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장이 크게 급락할 수 있는 요인들, 지금으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그에 따른 물량들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코스피는 플러스 0.3%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큰 변동은 없었고요. 오늘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었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도 나름대로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또 플랫폼 기업들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저PBR 관련주 이쪽은 오늘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요. 반대로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있죠? 이쪽은 또 크게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기관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그럼에도 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 전체 수급만큼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하이닉스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0만원 부근에서 조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최근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7월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6월과 비교했을 때는 수급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삼청당제약, 삼성전자 우선주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로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S일렉트릭, 셀트리온, 실리콘2 기관은 업종마다 다양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연일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폭이지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스닥은 5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다우지수도 뭐 큰 변화는 없었네요. 자, 그런데 반도체 지수가 한 차례 고점에서 일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걸 많이 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2%의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는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와서인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는 오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의 반도체 지수에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있죠. 그 종목보다는 인텔 쪽에서 6%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그로 인해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결정적인 이유가 인텔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보다는 인텔의 주가 흐름과 굉장히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가에서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AI 후발주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동안 별다른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던 하반기에는 인텔과 같은 후발 업체들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비교적 잠잠했었던 인텔의 급등. 그게 어제 이슈로 크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것은 2021년 초잖아요. 많은 종목들이 그때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 자체,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도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주가의 반등을 보시면서 단순히 미국 시장이 또 좋은 흐름이 나왔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자, 비교적 늦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있죠. 이 종목도 충분히 하반기에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CBS 라디오 방송에서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출연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삼성의 HBM 시장에서 한 발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인터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CBS 고동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부분, 이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HBM 시장에서 왜 하이닉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과거의 HBM 시장이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매출이 1%도 채 되지 않았던 굉장히 미미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후발 업체에서는 어떻게든 반도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HBM 시장에 하이닉스가 먼저 뛰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챗GPT라는 시장을 만남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가 안 되는 시장, 여기를 굉장히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속도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하반기쯤에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 인텔의 주가를 예상을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조금 늦게 시작을 했던 만큼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3, 4분기 그때 주가의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동안 주가가 조금 쉬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용인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적어도 21선 근처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늘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원전 관련주 있죠. 그게 오늘도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우선 협상자가 이달 중순쯤에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프랑스 아니면 한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이달 중순이라면 빨라도 주말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함에 따라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지금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의 주가의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빠르게 차익 실현하고 오히려 팩트 발표 있죠. 정상회담 했다든지 또는 우선 협상자가 국내로 정해졌다. 물론 프랑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거의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주말쯤에 어떤 새로운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조금은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한전산업,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정 매매로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두 달 전인가요?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조금은 쉬어갔었다면 최근 들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내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표적인 종목은 지금 보시는 SKC하고 오늘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HB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기존의 반도체 기판은 플라스틱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리기판은 플라스틱보다는 표면이 매끄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그룹 회장도 미국에 출장을 가면서 유리기판 공장을 둘러봤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그에 앞서 이종용 회장은 삼성전기를 방문하면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신사업 개발에 대해서 현황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쪽은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SKC 있죠? 최근에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쌍봉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 사실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차전지, 두 번째는 화학, 세 번째는 반도체 소재 쪽이거든요. 유리기판은 반도체 소재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가장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동박 쪽, 그쪽을 담당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22%를 조금 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전통적인 사업, 기존의 SKC는 SK그룹의 자회사였고 선경화학이라는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세대 사업이 바로 화학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출 비중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학 부분은 매출 비중만 높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PBR을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쪽 있죠? 분명히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가 있고 또 2차전지 동박 쪽, 최근에 2차전지가 많이 침체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 분야도 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2차전지 쪽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 쪽,
이쪽이 크게 관심을 받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정말로 하반기 2차전지 쪽에서 실적이 돌아서는 것이 보인다면 두 가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에 큰 반등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어쨌든 주봉상 쌍봉을 이루었어요.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21선 부근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다시 한번 20만원 터치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유리기판 외에도 하반기에 2차전지에 반등이 나온다면 덩달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떤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다소 조용한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목요일 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